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른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함수를 몇 번 사용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러한 함수를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함수의 선언과 함수의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디폴트 인수와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수하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값에 의한 전달과 참조에 의한 전달이 있는데, 이 부분은 포인터와 레퍼런스를 강의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4개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기본 구조는 반환 타입, 함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와 인수, 함수 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두 정수를 받아서 합을 반환하는 함수 예제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환 타입은 함수가 실행이 되고 반환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합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 앞에 오고 반환 값이 없는 경우에는 void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인티저 값 2개를 받아서 더해서 리턴으로 값을 반환할 거기 때문에 반환 타입은 int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함수 이름 같은 경우는 함수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2개의 값을 더해서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함수 이름을 ad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2개의 값을 받을 건데,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으로 받는 변수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없이 함수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argument라는 개념이 있는데, 매개 변수는 이렇게 함수에서 지정하는 변수들의 목록이 되고, 이 인수 argument는 실제로 이 함수에 전달되는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함수 몸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수 몸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괄호 안에 작성이 된 함수가 호출될 때 실제로 실행이 되는 코드입니다. 이 add 함수 같은 경우는 두 정수를 받아서 그 합을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int sum은 a 플러스 b가 되고, 이 sum 값을 이렇게 반환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a와 b를 더한 값을 바로 반환하도록 구현을 해도 됩니다. 한번 이러한 함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dd에 10과 20을 더한 값을 콘솔 창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수에서 정의한 대로 10 플러스 20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저희가 함수에서 정의한 대로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함수의 선언과 함수의 정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수의 선언은 반환 타입, 함수의 이름, 매개 변수를 이렇게 명시해서 함수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함수의 정의에서는 해당 함수의 실제 기능을 이렇게 구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함수를 호출하려고 하면은 이 함수가 선언도 되어 있지 않고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컴파일러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의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역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함수를 정의를 하지 않고 함수의 구현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 빌드를 했을 때 이 add 식별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메인 함수에서 이 add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add가 메인 함수 이전에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add 함수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 이후에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메인 함수에서는 이 add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이렇게 함수를 선언을 해주고 함수의 정의를 이 밑에다가 구현을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이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비록 add가 메인 함수 이후에 구현이 되었지만 이 add 함수의 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함수가 어딘가에 구현이 되어 있겠구나, 즉 어딘가에 정의가 되어 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면 이 함수가 정의된 부분을 잘 찾아내서 이렇게 문제없이 실행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애초에 선언과 정의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하나의 함수의 정의를 메인 함수 이전에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서만 보면 매우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C++에서는 이렇게 헤더라는 개념이 있고 헤더를 include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헤더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헤더 파일은 이런 식으로 .h로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는 함수의 선언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름의 .cpp에서는 이 .h 헤더에서 선언이 된 함수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선언된 헤더를 include 하고 이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하게 되면 이 전체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이 cpp에서 실제로 구현된 함수의 정의를 잘 찾아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헤더와 cpp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의 선언과 함수의 정의라는 게 C++에서는 필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왜 이렇게 여러 개의 헤더로 나누고 여러 개의 CPP로 나누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저희가 필요한 기능을 이렇게 하나의 메인 함수가 있는 페이지에 모두 구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하나의 페이지에 구현이 되어 있어서 기능별로 정리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한 쌍의 헤더와 CPP로 나눠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제 유지보수하기가 쉬워지는데 이거를 모듈화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폴트 인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인수 같은 경우는 함수를 호출할 때 특정 파라미터에 대해서 아규먼트를 통해서 값을 이렇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되는 기본값을 정의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예제에서 이렇게 b에 값을 전달을 하지 않게 되면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다가 디폴트 아규먼트 예를 들어서 50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10을 전달을 했을 때 이 10은 A가 되고 B가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50이 적용이 돼서 60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아래 같은 경우는 이 20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디폴트 아규먼트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30이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B에 아규먼트를 전달해 주지 않았을 때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B에 적용이 되게 되고 B의 값을 명시적으로 전달해 줬을 때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아닌 전달된 값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두 개의 값을 더해서 반환하는 게 아니고 세 개의 값을 더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세 개의 값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하나 그리고 두 개의 값만 전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개의 값을 전달해 주어야만 문제없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할 땐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매개 변수 뒤에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는 매개 변수가 오는 것은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60이 될 텐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이 a를 1로 디폴트 아규를 정의를 하고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랑 세 번째 기본 인수가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다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여기에 디폴트 아규먼트를 적용을 해도 다음과 같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도 A1 뒤에 B 같은 경우는 디폴트 아규먼트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다 적용을 하면 문제없이 빌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add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A, B, C 모두 디폴트 아규먼트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값을 이렇게 2와 3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경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 이 C가 디폴트 아규먼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B에도 디폴트 아규먼트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B와 C가 모두 디폴트 아규먼트가 적용됐기 때문에 A에도 디폴트 아규먼트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이번 예제에서는 의도적으로 디폴트 아규먼트를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최소한 하나의 인수가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요소가 전달됐기 때문에 A에 10이 할당이 되게 되고, B와 C 같은 경우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적용이 돼서 10 플러스 2 플러스 3 해서 15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러한 경우에는 A가 10이 되고 B에는 20이 전달이 됐고 C의 값은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 플러스 3이 돼서 33이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디폴트 아규먼트가 적용이 안 되고 명시적으로 A, B, C 값이 모두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10 더하기 20 더하기 30은 6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대로 디폴트 아규먼트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함수의 선언과 함수의 정의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져가고 이렇게 함수의 선언만 이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전에 배운 대로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지만 이런 경우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디폴트 아규먼트 같은 경우는 함수 선언에서만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선언과 함수의 정의를 분리할 경우에는 함수의 정의에서는 디폴트 아규먼트 없이 구현을 해야만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제없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사용할 때는 함수의 선언과 함수의 정의가 분리됐을 때 함수의 선언에만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정의해야만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 아규먼트 같은 경우는 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통해서 같은 함수에 대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유연하게 함수를 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배울 함수 오버로딩을 줄이고 코드의 간결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함수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때 각 함수는 서로 다른 매개 변수 목록을 가져야 되고, 함수 오버로딩의 목적은 함수의 기능이 비슷할 때 동일한 함수 이름을 통해서 다른 타입의 인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함수 오버로딩을 할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함수 이름이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의 목록이 달라야 됩니다. 이거는 매개 변수의 숫자나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달라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 함수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반환 타입이 다른 것은 함수 오버로딩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nt add 함수를 저희가 함수 오버로딩을 통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함수가 호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폴트 아규먼트 없이 함수 오버로딩을 구현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A만 전달이 됐을 땐 B와 C가 2와 3이 되어야 되고, A와 B만 전달이 됐을 때 C 같은 경우는 3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A와 B와 C가 모두 전달했을 때 이렇게 전달된 A, B, C 값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면 저희가 디폴트 아규먼트로 구현한 이 버전과 동일하게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명을 드릴 때 디폴트 아규먼트 같은 경우는 함수의 오버로딩을 줄이고 코드의 간결성을 유지하는 데 유용하다고 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의 타입은 같고 매개 변수의 숫자만 다를 경우에는 함수 오버로딩보다는 다음과 같이 디폴트 아규먼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간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폴트 아규먼트가 함수 오버로딩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함수 오버로딩이 매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 매개 변수의 숫자뿐만 아니라 매개 변수의 타입이 다른 경우에도 함수 오버로딩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함수 오버로딩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dd 함수를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 두 가지 값이 전달이 됐을 때 출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3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함수의 매개 변수가 모두 int 타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add로 a, b, c, d, e, f와 같은 스트링을 전달을 하게 되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매개 변수를 모두 스트링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지금 스트링을 더해서 스트링으로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함수 오버로딩이 적용이 돼서 이 출력값이 ABC와 DEF를 더한 ABCDF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먼저 함수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고, C++에서는 하나의 함수 정의뿐만 아니라 함수의 선언과 함수의 정의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배워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디폴트 아규먼트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으로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함수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의 타입과 매개 변수 수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매개 변수 수에 따라서 함수 오버로딩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함수 오버로딩보다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이용한 방식이 훨씬 더 간결하게 코드를 짤 수 있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